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관념, 바로 공금의식이 되겠죠. 현대인의 경제관념의 세 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관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는 보통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생산, 분배, 소비. 그러나 우리는 분배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세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게 되면 분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생산과 소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죠.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필요한 물건을 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필요를 해결하는 소득보다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소비가 훨씬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훨씬 커야 된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관념이 있냐? 우리가 예를 들면 신랑감 또는 신부감, 부모님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직업이 뭐야, 부모님이 뭐 하셔,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과연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결국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우선이다라는 게 뭐예요? 맨 앞에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경제 선생님은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핍.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결핍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밥을 맨날 굶었던 전쟁 시절,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지금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그런 결핍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제관념이 있죠. 그러나 최근에 1980년대, 90년대 태어난 분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필쌤이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4대 경제 무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4대 경제 무개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딱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저축은 내 돈만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는 꼭 종목을 분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창업하고 사업소득도 다 내 것은 아니다. 투자금 회수되기 기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 그랬죠. 재테크, 노후의 준비로서 재테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리전돈을 잘하는 스타일인 분들이 경제관념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정리정돈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물건을 잘 구분한다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경제관념의 첫 번째는 진짜 내 돈과 가짜 내 돈을 구분하는 능력. 그게 바로 경제관념의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진짜 내 돈과 가짜 내 돈.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계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고, 자본이라는 건 내 돈이지만 부채라는 것은 타인 자본입니다. 남에게 빌려온 것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자산이 막 성장을 하게 되면 빌려온 타인 자본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레버리지를 썼다. 지렛대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빌린 돈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받으셨죠? 지금 집값 막 오르고 있습니까? 집이 막 오르고 있다면은 그거 빌린 거는 레버리지 맞죠? 근데 안 오르는데 계속 내가 이자만 내고 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그냥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거에다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비용입니다. 사업자금 대출, 여러분 그 사업이 막 대출 받은 걸로 막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레버리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비용이고, 그럼 빚일 수 있는 거죠. 신용대출, 마통,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 자체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빚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입질량지수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BMI 지수, Borrowing Mass Index.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올 때 이 빌려오는 수준이 내 소득에 비해서 3개월 소득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내 월급이 300인데 내가 신용대출로 90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이 넘어간다, 못 갚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갚아요. 예를 들면 전세금 대출은 내가 이사 가고 얘를 본가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돈 나오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집이 좀 오른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팔 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소비로 없어졌던 돈을 메우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소득분의 여러분들의 총 차입금, 여기서 차입이라는 말은 한문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입이라는 게 borrowing이죠. 남한테 돈 빌린 거죠.
자, 요 수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인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그러면은 BMI 지수는 1.1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우선 빚을 줄여야 됩니다. 빚을 줄이고 내가 언더그라운드에서 땅속이 아니라 진짜 바깥으로 나가야 햇볕을 보면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게 된다. 과거에 보면은 이런 대출 상품이 있었어요. 바로 빌려주는 대출. 그래서 바빌론.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참 이름을 잘 지었죠. 그죠? 그냥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바로 500만 원 입금해 줍니다. 빚이라는 걸 낼 때 감각이 없는 거야. 그냥 일단 빌려 500만 원. 이렇게 바빌론. 제가 얼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 취약자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출연을 해서 만든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그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정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대출을 못 갚았는데 진짜 신용이 좀 부족하지만 대출을 조금 빌려주면 이분이 회생을 할 수 있고 자생을 할 수 있고 독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한테 좀 약간 한정돼서 소위 말하는 좀 익스클루시브하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거가 영어로 인클루시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 풀네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이상했던 게 인클루시브라는 거는 그냥 폭넓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원래 취지는 진짜 금융 취약자인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빚도 열심히 갚고 뭔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특정한 조건에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폭넓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권하는 사회, 빚을 져도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22조 원 규모로 빚을 지금 뭐 탕감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빚을 열심히 갚는 사람들은 허탈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빚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뭐 누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서워야 되고 빚이라고 하는 건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잘못된 경제관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료 게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연료 게이지가. 지금 뭐 완전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럼 이런 상태는 빨리 주유소를 가야죠. 그럼 주유소를 가야 된다는 건 뭐야?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이 지금 없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주유소 나오지도 않는 국도로 진입을 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런 상태인데도 주유소 없는 곳으로 달려가. 멈추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필샘TV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건강검진이 우리 재정에도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봐야 된다. 혈압,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이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우리가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이게 잘못되면 그냥 우리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망가지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재정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가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슬기로운 소비 생활 최근에 업데이트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 자, 그런데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너무 안 쓰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문제다. 사실은 쓸 돈은 써줘야 됩니다. 뭐 경조사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멀리 친구가 찾아왔다. 뭐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자린고비 같이 그런 또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경제관념의 모을 돈과 투자할 돈을 구분할 능력입니다. 오늘은 구분이 많이 나오는데 모을 돈인지 아니면 굴릴 돈인지. 굴릴 돈의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모으기 전에는 위험자산으로의 편입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뭐 S&P 500이 뭐 좀 엔비디아가 연일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국내 주식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1억 모으기 전까지는 그냥 저축만 해라 그랬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 여기서 막 수익이 났다 소리 들고 저기서 막 몇 %가 났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돈을 모아라. 다만 1억이 모아지고 나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가장 돈이 필요할까요? 젊은 날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나이 들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모을 돈이라는 거는 미래에 나한테 보내는 돈이고요. 그죠? 경제활동 20년 미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경제활동 20년 미만이라면
최소 30에서 50% 사이에서 여러분들 미래에 송금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죠. 자, 1억 모을 때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위험자산에 편입하지 말라. 굴릴 돈의 비중을 줄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찰리 먼거가 확실한 투자에 신념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투자 걱정이 된다. 이미 실패한 투자다.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위험을 내가 많이 테이크할 수 있는 성향이다. 난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잠 편안하게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뭐 손실 생겨도 상관없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손실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1억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 저축금액의 50% 이상이 사실은 위험자산으로 편입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상에서 뺏기게 된다. 그래서 모을 돈과 투자할 돈을 구분하는 능력은 1억 전까지는 굴릴 돈 0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억이 넘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분산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위험 성향이 극도로 정말 공격 투자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50% 미만, 보통은 30%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억이 있는데 7, 8천만 원은 예금을 하고 2, 3천만 원은 주식을 한다. 뭐 이런 정도라면 뭐 아주 크게 문제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내가 1억인데 1억을 8천만 원, 9천만 원을 몽땅 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경우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세 번째 문제점. 게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경제 관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돈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쓸 돈인지 안 쓸 돈인지 그리고 모을 돈인지 굴릴 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장착하고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